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도 장 막판에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의 상단을 막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3대 리스크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3대 리스크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네. 어떤 리스크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일단 뭐 시장 내에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 뭐 결국 말하면 이제 그 유동성 관련 리스크가 그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최근 들어서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의 변동성을 상당 부분 자아냈었던 소위 말하는 공급망 지연 리스크가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최근 상당 부분 그 돌발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세 번째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니 해도 3월 FOMC 50bp 인상 가능성이 크게 대두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최소한 지난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한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 전망이 좀 됐었다가 점차 한 해씩 증가를 하다가 결국 최근에 와서는 올해 안에 7차례까지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 7차례는 무슨 말을 의미를 하냐면요. 앞으로 3월 FOMC를 포함해서 올해 안에 남아있는 총 FOMC 자체가 총 7차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7회 인상한다. 그러면 올해 남아있는 FOMC 매회마다 25bp씩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회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번에 50bp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 상당 부분 우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 결국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없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결국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시장 내 충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결국은 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부분은 뭐니 해도 지금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저녁이죠. 우리 시간으로 미국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 상당 부분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병목 지연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공급망 병목 지연 리스크의 그 가장 큰 핵심 배경에는 원자재 가격이 최근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특히나 과거와는 다르게 회사들이 구인난이 가중이 되고 있다. 사람을 못 구해서. 그리고 또 하나 좀 소비가 그렇게 녹록하게 확장되지가 않는 바람에 최근 들어서 재고 수준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최근 들어서 공급망 병목 지연 리스크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리스크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하면 우리는 에너지 수급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변동성 상당 부분 자아낼 수밖에 없고 국제 유가는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핵심 배경이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바로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명심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 리스크 별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우선 3대 리스크가 왜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럼 공급망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게 또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이 됐는가에 따라 주가가 좀 나뉘는 모습이고 또 기업별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실적에 영향을 네네. 주고 있다. 그게 또 꽤 긴 시간 지금 지연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 핵심 배경에 원자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재고 수준. 이 재고 수준은 아직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이제 업종별로 엇갈리긴 하지만 크게 이제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시장은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공급망 병목 지연 리스크가 최근 들어서 미국 포드 자동차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완성 자동차 결국은 그 반도체 그 수급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핵심 라인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픽업 트럭 F150 생산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되면서 포드사의 주가, 지금 잠깐 그 주가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게 되면요. 저희 갑자기 절벽 같은 주가 그래프가 이틀 전에 나타났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부분, 결국은 공급망 지연이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부분. 10%죠. 죄송합니다. 그 20달러 내외에 있다가 18달러. 어제 지난 밤에도 한 1%가량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 이런 부분들 그만큼 공급망 병목 지연 리스크는 시장 내 상당 부분 지금 특히나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에 의한 희비 현상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 병목에 대한 완화, 이에 대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결 조건을 생각을 해본다면 구인난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가 계속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가 상승을 했죠. 근데 그 인건비 상승이 5.7% 인건비가 전년 동기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사람을 더 구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더 높여줘야만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이야기는 결국은 긴축의 가속도가 나타날 텐데 금리 인상이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문제는 이를 극복하는 부분 결국은 고용의 증가 이 부분이 결국은 인플레를 극복하는 결국에는 소프트 랜딩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곰곰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를 극복하고 이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고용에 있고 또 하나 임금 상승률에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꼭 주목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만큼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공급난을 일으키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뭐 원자재 변동성들도 있고 이런 리스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로 에너지 수급이고 에너지 수급은 바로 국제 유가의 상승, 국제 유가의 상승은 곧바로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불균형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그 에너지 가격의 상승분은 인플레이션에 고스란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결국은 FOMC를 비롯한 주요 통화 정책 당국의 정책을 조금 더 정책에 대한 긴축 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확산시킬 수 있는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과 소비만이. 근데 소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쓸 돈이 있어야 소비가 늘어나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핵심 화두는 고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주목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일촉즉발 상황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최근
WTI 기준으로 해서 국제 유가가 9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밤에도 다소 안정화, 89달러대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최근 3개월 국제 유가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지난 12월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 결국 이게 언제까지 멈추고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는 물가에 계속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 시장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국제 유가의 다소간의 하향 안정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 지금 정당성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좀 이촉즉발 전쟁으로 좀 치달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방향성 계속해서 주목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모든 리스크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고용, 소비 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 수 있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가스 관련주들이 부각됩니다. 러시아와 원유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수급 불안을 자극하는 건데요. 자, 그럼 오늘은 가스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S입니다.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GS가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로서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등에서 LNG 운반선을 이용해서 도입한 후 발전소와 대량 수요자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구성되고요. 서부 경남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정부의 CNG 버스 보급 사업에 동참해서 현재 두 곳의 CNG 차량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직은 대부분의 매출이 도시가스 공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세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성에너지입니다. 1983년부터 도시가스업을 전개했는데요. 이후 명실상부한 대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자로서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경북 달성군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전역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으로 공급 권역 확대 허가를 획득하는 등 현재 119만여 가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권역 안에서는 독점 사업자라 타사와의 경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4대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전국 공급량의 39.6%를 차지하고 있고 대성에너지가 4.7%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사수혜는 물론이고 올해는 가스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가스요금 단가를 3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2년 가정용 원료비 정사 단가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성에너지 역시 거래량이 활발한 구간에서 어떤 시세를 낼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천리입니다.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인데요. 경기와 인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공급량 기준 16.4%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삼천리는 국내 연료전지 설계와 조달 시공시장에서 4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오폐수 배출이 전혀 없고 소음도 적어서 도심지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국회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시장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가스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저희 종목까지 한번 체크해봤고요. 이야기 한번 계속해보면 저희가 아까 소비 중요하다, 그리고 고용 중요하다, 그 모든 지표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이 숫자 외에도 저희가 어떤 걸 읽어보면 좋을까요? 예,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30분이죠. 미국에서 이제 고용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 전망치는 전년 대비 7.3% 상승. 지난달을 생각을 해본다면 7%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인데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는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지난주 대비해서는 조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의 전망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통과 가능성,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년 동기 대비로 치는 것보다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 대비로 시장의 포커스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월 대비. 지금 시장 전망치는 전월 대비 0.5% 상승입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느냐, 이 부분보다 조금 좀 줄어들게 되느냐. 지난달에도 전월 대비 0.5%의 상승률,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 꼭 주목을 해 두시면서 시장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여부가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닌 전월 대비로 생각을 하셔라라는 말씀 지금 들어보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지금 소프트 랜딩에 대한 생각을 상당 부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 소프트 랜딩 결국은 실적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고 유동성의 긴축이 나타나게 되면서 얼마만큼 시장이 버텨내고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소프트 랜딩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제 조건들, 이와 관련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고용과 임금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그 세 가지 리스크 저희가 좀 잘 피해서 선별해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뭐 시장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네. 3대 리스크 이제 그 FOMC 금리 인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지연 리스크 이 세 가지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이를 극복하고 일단 시장의 유동성 긴축은 시작을 했습니다. 유동성 긴축의 속도에 시장은 오히려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극복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시장이 소프트 랜딩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극복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바로 바로메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프트 랜딩의 전제 조건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 소비일 수밖에 없는데 소비가 개선되기 위한 그 전제 핵심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용의 개선이고 그 고용 개선 자체는 오히려 병목 현상, 공급망 지연의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생산 활동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연결고리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의 증가, 이로 인한 소비가 확대되고 생산이 증가하고 이게 결국은 유동성의 긴축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 전반적인 소프트 랜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렇다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 정상화,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형 경기 민감주는 너무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반도체와 자동차, 유통 꼭 유념을 해 두시고요.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 확대 쪽에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있는 대선. 여기에 계속되는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인프라 무조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내일 발표되는 지표들 잘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